서울은 비싸죠? 하락기 때는 지방이 훨씬 더 인허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지방 들어가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이번 주 만담은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가 어저께 올린 건데, 헝다에 이어서 계속 유명한 모기지 회사들이 디폴트 상태, 끝없는 부도, 이 줄도산, 뭐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보증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이 부동산 기업들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생으로 100%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돈이 섞여 있는 애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우리 돈 400조 정도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또 상당해요. 그래서 이 400조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400조 막기도 힘든데, 이제 더 큰 산이 나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처음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중국이 과연 이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봤을 때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암흑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 체질 개선하면은 더 나은 경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우리는 암울해할 필요가 없다. 중국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만 돈 벌면 상관없는 거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다음 뉴스를 보면은 대기업들은 빌리고 자영업자는 갚고 해서 지금 대출 총량제 걸려가지고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금리 인상으로 계속 대출 상환하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예요. 구조조정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얼어붙겠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도 그 코로나 시기 뭐 그때 뭐 버금가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쉬어가는 글을 썼어요. 결국은 국가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금 회수해야 되니까. 지금 근데 현금 회수가 왜 안 되고 있죠? 금리 올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린 금액을 빨리빨리 회수시키려고 노력을 다 할 건데 과거에도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뉴타운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그런 곳들도 재개발, 재건축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의도는 권력자가 진심을 다해서 거길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물려있는 애들 탈출시켜서 그 현금 회수하려고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의도에 맞게 투자하는 애들은 뭘까요? 걔네들은 그래도 오른 금리에 따라서 계산을 다 하고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물린 애들보다는 그래도 현금 상황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청마을이 지금 지정이 됐어요. 원래 되면 안 되는 곳인데 지정이 됐다.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제 고수들은 이거 냄새 맡고 투자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데 또 계속 지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찾아 들어갈 건데 이제 하수들은 어떻죠? 이런 뉴스 보고 대청마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아주 깊게 장기간 세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 자, 대청마을과 달리 이 여의도는 어떻죠? 여의도는 서울시장의 거점이죠. 거점 내에 배후 주거지 시범 아파트를 신속통합기에 확정을 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사실 이게 그냥 무조건 65층 짓는 게 아니에요. 비욘드 조닝 해가지고 한강변 쪽은 좀 낮게 짓고 그 한강변과 좀 떨어진 쪽은 높게 짓고 그리고 이제 펜스 치지 않고 뭐 통학로나 보행로 확보하고 이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비욘드 조닝을 지금 고려한 거죠. 그래서 소셜 믹스를 섞어가지고 임대동도 많이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서울시장이 여의도 시범단지 사람들 무릎을 꿇친 겁니다. 예, 그런 상황. 네,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원문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 재건축 활성화도 올 말이나 내년 초 전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그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부동산 거래 절벽에 속속 팔리는 단독 다가구. 왜일까요? 결국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는데 단독 다가구의 가격이 오른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재개발 지금 지정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염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가로주택 정비사업 염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디벨롭 염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단독 다가구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땅을 선점하는 거죠. 예, 네. 땅을 선점. 여기는 좀, 이 뉴스 기사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그 기자의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하는데 서집달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실수요자들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런 집가 상승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돈 많은 쩐주나 그런 투자자들, 외지인들이 이런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드디어 전반기 강의에서 언급했던 세종 조치원. 세종 내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그 지역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 지금 엄청난 하락을 맞고 있는데 반면에 세종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조치원 역세권 주변으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조치원 역세권, 세종시 조치원 역세권 북쪽에 이 해당 지금 아래쪽을 쭉 내려보면은 얘죠. 예. 지금 네, 세종 벤처 밸리 일반 산업단지인데 얘가 지금 아주 좋은 일자리가 하나 빵 생기죠. 여기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인데 여기 일자리를 왜 세팅할까요? 일단 박아놓고 주변을 빈칸을 채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서는데 이들이 먹고 마실 상권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엘리제님이 잘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조치원이나 이런 이들의 소비와 거주지는 어디가 될까? 가까운 조치원이나 오송이겠지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치원과 오송 사이에 이 농지를 지금 LH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치원 역세권 계속 상권 개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 강의 보시고 혹시 매물을 매수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안산시, 일 잘하는 안산시가 드디어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이거 왜 그렇죠? 안산시는 이미 2년 전부터, 횟수로 2년 정도 됐네요. 2년 전부터 관내 재건축 예상인 곳들 넘버링을 다 해서 용도 변경까지 다 한 곳. 그래서 이제 우리 재건축 들어갈 거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줘. 그거죠. 이거 국토부가 해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안산시, 비록 1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더 폭발적으로 재건축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안산시는 1세대 재건축을 해본 곳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비주택 재건축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공단의 산단 대개조 이런 거 활성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지난 10월 멤버십이죠. 충청권. 드디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 이제 산단 개발 하려고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행정적 지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담 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 즉 충남도지사가 해당 충남도 관내에 있는 산단 개발지 엄청나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죠. 네, 자, 그다음 그렇습니다. 넘어가면은 줄줄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천안, 아산, 당진 손잡고 기업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합작했다. 근데 이게 뭐 요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표 사례 몇 개 가져왔지만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넘어가면은 대기업 두 개사 6천억을 유치했다라고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과 앱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재생산업 요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네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얘네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들어가겠죠. 예. 네, 지금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당진시가 독일의 유명 기업과 지금 이제 체결을 했다 해서 이것도 이제 충남이죠. 네, 지금 이제 충남 도지사 얼굴이 계속 보이는데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강조했던 아산만, 서산, 당진, 뭐 천안 요 일대, 평택과 가까운 요 일대 지금 계속 하는 거고 드디어 예산군이 충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해제해달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거 왜 그렇죠? 10월 멤버십 때 이 해당 지역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달라. 개발한다는 뜻이죠. 근데
충남도청이 이 홍성 예산 이 근처에 있죠. 그래서 개발을 좋아하는 충남도지사 성향상 이거는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네. 드디어 아까 설명드렸던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해야 되는 홍성 예산 드디어 배후 주거지 사업 할 예정이다. 그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주택거래 선방하는 수도권. 자, 지금 주택의 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하락폭이 큽니다. 하고 있지만 선방하는 곳들이 있다. 얘네들이 비결은 뭐냐? 결국은 거점이다. 거점은 뭐예요? 일자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일자리. 원래 일자리가 없었는데 거점 지정 후 대거 일자리가 생긴 걔네들의 배후 주거지들은 지금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산, 천안, 충주, 원주 이런 곳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음성, 진천, 제천 이런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특히 외진 매매 39% 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현지인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느냐? 지금 대구가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TK 정치권 총력전 펼쳐야 해가지고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의 군소도시 이권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 푸시를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통합신공항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노력을 4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을 할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도 같이 할 거예요. 네. 그 결과 가격이 올라요. 네. 예,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다. 공항 이전이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이전 부지들은요 그 주변이 또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겠죠. 새로운 거점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이렇게 삼고 또 거기 근처에 계속 인허가를 잘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미 강에서 언급했죠. 24년도에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면서 공항 주변의 고도가 풀린다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강서구청장은. 그런데 24년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는 먼저 하겠다라고 했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입장. 서울에서 이미 사례가 나오니까 지방에서도 지금 사례가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 신공항 뿐만 아니라 경남에 이제 가덕도 공항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11월 멤버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대구가 1조 원 투자 유치를 결실을 맺었다 했는데 결국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대구에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구미 가가지고 5천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구미, LG 관련된 일자리를 파주까지 보내면서 찍혀놀렸던 구미를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구미 대구를 살린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요번에 구미 대구 갔을 때 느낀 점은 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회장 승진안 그걸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 왜 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 삼성은 대구 구미 출신이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일자리를 평택에도 만들지만 아마 대구에도 어마어마한 현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대구는 다시 삼성, LG의 양질의 일자리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구미까지도 합해서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행스러운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단체장으로 왔다는 게 중요하죠. 홍준표 네. 시장.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경북도도 지금 이제 손 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해서 소재부품 벨트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 경북도 근처에 이제 울산도 있죠. 울산은 광역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구와 울산에 있는 그 사이를 이런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멤버십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지방 중에서도 저희가 그 충청도 강의권에 강조했던 그런 지역들이 계속, 그러니까 주택 시세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서집달 멤버십이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좀 보면은 네. 경북도지사 이분도 산단 대개조를 언급하고 있죠. 예. 네. 국토교통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걸 그대로 하겠다. 예산 지원 받겠죠. 그래서 네. 뭐 소재 관련된 이 반도체 생산 구축 라인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액션만으로, 권력자의 이런 액션만으로 배우 주거지나 아니면 배우 상권이 될 땅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네, 그런데 땅 짓고 헤엄치게 해야죠.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암울하잖아요. 첫 번째 뉴스 보면은 암울하죠. 이런 거에 겁먹을 필요 없다. 건설 경기 활성화하려고 각급 권력자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거점 찾아 들어가면 된다. 네, 예, 이런 거점 찾아 들어가면 된다. 서울은 비싸죠? 하락기 때는 지방이 훨씬 더 인허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지방 들어가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만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